누가 좀 도와주세요. 양아버지의 수하들에게 쫓기던 순간 골목을 돌자 누군가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그 차의 타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남성의 말을 듣고는 더 큰 충격에 빠지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신지? 제가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아직 그 말을 완전히 신용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이 남성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양아버지 박민수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자신을 친아버지라 밝힌 남성, 이준호의 화려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동안 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그리고 친아버지 준호의 복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민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거리로 나섰어요. 형광등 불빛에 시달린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오늘도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했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어요. 주머니 속 USB가 차가운 금속성을 내뿜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더는 못 참아. 민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USB 안에는 양아버지 박진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장부, 협박, 녹음 파일, 폭력 동영상까지. 어제 새벽 진수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복사한 것들이었죠. 골목길은 가로등 하나 없이 컴컴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경찰서까지는 20분. 새벽 버스는 끊겼으니 걸어가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죠.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뒤따르는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들켰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더 빨리 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진수의 부하 중 하나인 곰탱이였죠. 덩치가 산만하고 주먹이 돌덩이 같은 사내. 민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여러 개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어요. 민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USB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큰 길이 나오는지 훤히 알았죠. 그 지식이 지금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왼쪽으로. 추격자들의 욕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몸이었죠.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쳤는데 이렇게 뛰니 금세 한계가 왔습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옆구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저 USB만 경찰에 전달하면 진수의 악행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민지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5살 때부터 진수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학교도 진수가 정했고 알바도 진수가 시켰죠. 반항하면 맞았습니다. 몸 곳곳에 흉터가 그 증거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민지가 스스로 선택한 날이었어요. 더는 진수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날이었죠. 저기다. 막아.
앞에서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급히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민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헐떡였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4명의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흉악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왜 이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알아? 곰탱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진수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맞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아직도 버릇이 안 고쳐졌네? 집에 가서 천천히 가르쳐줘야겠다. 곰탱이가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뼈마디에서 우둑 소리가 났어요. 다른 사내들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민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밝은 불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타이어를 끽 소리내며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은발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깊은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왜일까요? 민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딸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민지를 품에 안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진수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는 누구야? 추격자들이 당황했어요. 곰탱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가족놀이는 그만하시고 비키세요. 이 애는 우리가 데려가야 합니다. 중년 남자가 민지를 아는 채로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 딸을 데려간다고?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애는 우리 사장님 딸입니다. 헛소리 마시고. 박진수 씨 말인가? 남자가 박진수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곰탱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사장님을.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지. 남자는 민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민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옷깃을 잡았죠. 아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한마디가 목구멍을 간지렸어요. 남자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정말로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처럼. 그래,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그는 민지를 이끌고 차로 향했어요. 추격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만 봤죠. 그냥 보내면 우리 다 죽어. 곰탱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 중년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자들이 점점 작아져 갔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의 남자를 훔쳐봤죠. 흰 머리가 많이 섞인 검은 머리, 깊은 주름, 그런데도 꼿꼿한 자세. 그는 전방을 응시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턱선이 단호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가 작게 인사했어요. 남자가 잠깐 민지를 봤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지는 그의 눈가가 촉촉한 것을 봤어요. 미안하다. 뜬금없는 사과였습니다. 네, 뭐가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죠.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구해준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걸까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경찰서로 가주실 수 있나요? 신고할 게 있어서. 민지가 USB를 꺼내 보였어요. 남자가 잠깐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안전해야 해. 하지만 민지야. 남자가 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아까 추격자들이 불렀던 걸 들었나 봅니다. 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어. 박진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걸.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민지는 더는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가 믿어졌거든요. 적어도 진수보다는 나은 사람 같았습니다.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민지는 생각했어요.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죠. 가끔 택시나 청소 차량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조금만 쉬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에 살짝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민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 눈물이 너무 아파 보여서.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의 추격은 끝났지만 민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새벽의 한강은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반짝거렸습니다. 좀 진정됐니? 중년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 아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민지를 돌아봤죠. 그 눈빛이 너무 애절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충격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구나. 민지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남자는 글로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먼저 이걸 봐. 첫 번째 서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딸 실종. 5살 이민지 양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중 사라져.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 속 사진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이, 이거 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야. 20년 전에 너. 민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이 같았어요. 이민지. 하지만 성이 달랐죠. 박민지가 아니라 이민지. 제가 유괴당했다고요? 그래. 5살 때. 남자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이었어요. 용의자 명단에 박진수의 이름이 있었죠. 젊은 시절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를 납치한 범인이야. 순간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때리던 그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라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왜 절 납치한 거예요? 남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업 스파이 관련 보고서였어요. 박진수는 원래 우리 회사의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였어.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내려고 했지. 하지만 들통났고 도망치면서. 남자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를 데려간 거야. 인질로. 민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남자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떨림이 전해졌죠. 민지야.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빠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지는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 아니 준호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어요. 친자 확률 99.99%. 종이가 떨렸습니다. 민지의 손이 아니라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달 전에 확인했어. 편의점 CCTV에 찍힌 내 모습을 보고. 혹시나 해서 내가 버린 종이컵에서 DNA를 채취했지. 민지는 결과서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0년이야, 민지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을 뒤졌어.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매달렸지. 하지만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민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매일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려 노력했는데.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민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민지야, 우리 민지. 꼭 찾아달라고.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도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를 그리워하며. 차 안이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민지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박진수는 왜 절 키운 거예요? 왜 죽이지 않고? 준호가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엔 돈을 요구했어. 하지만 경찰이 추적하자 도망쳤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정이 들었나 봐. 정이요? 그 사람이?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 최근에 알게 됐는데. 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어요. 민지 명의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
내가 25이 되면 만기가 돼. 수익자는 박진수고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2년 후에. 그래. 아마 그때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박진수가 무슨 짓을 할지. 민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 사람의 범죄 증거가 있어요. 불법 대출, 폭력, 협박. 다 있어요. 준호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했어. 저도 이제 알았어요. 왜 그 사람이 절 그렇게 학대했는지, 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죠. 발각될까봐 그랬구나.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 알아볼까봐. 준호가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이번엔 민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파고들었죠. 아버지의 품.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아빠.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준호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민지.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0년의 그리움을 나누며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할머니요? 응. 네 할머니. 너만 기다리며 사셨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지는 진짜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상처들이 가득한 자신의 손을 그가 감싸쥐었죠. 민지야. 네, 아빠. 사랑한다. 민지는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높은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민지는 숨을 삼켰어요.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죠. 정원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내 집이야. 내가 5살까지 살았던 곳이지.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서 살았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좁고 더러운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곳이 자신의 집이라니.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흰 머리의 할머니였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채였죠. 준호야, 정말이니? 정말 우리 민지를 찾은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려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네, 어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민지에게 뻗었죠. 민지야, 우리 민지.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민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아가야. 할미가 늦어서 미안해.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품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할머니에게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죠.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가 더욱 세게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민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민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너무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있었죠. 옆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나예요? 그래. 내 5번째 생일 때 찍은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을 바라봤어요. 저게 자신의 진짜 인생이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아서 쉬렴. 피곤하겠구나. 할머니가 민지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그때 민지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니?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담뱃불 자국이었죠. 민지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소매를 다시 올렸어요. 팔 곳곳에 흉터가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의 팔을 안고 울었어요. 준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놈이 이런 짓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 앞에서 참았어요. 민지야, 병원에 가보자. 치료를 받아야.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민지는 담담했습니다. 20년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었죠. 할머니가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창백함,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 생기 없는 눈. 밥은 제대로 먹었니? 하루에 한 끼 정도요. 가끔은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먹어야겠다. 뭐 먹고 싶니? 할미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괜찮. 민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미안해요. 오늘 저녁도 못 먹어서. 준호와 할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23살 성인이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니. 할머니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곧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민지야, 목욕하고 옷 갈아입을래? 내 방에 옷이 있을 거야. 제 방이요? 준호가 민지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문을 열었어요.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홍색 방이었어요. 공주 침대, 인형들, 책상, 옷장. 모든 게 5살 아이의 방 그대로였죠. 20년 동안 그대로 뒀어.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매일 청소했다는 증거였어요. 민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크레파스, 그림 공책, 작은 오르골.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옷장에 새 옷들이 있어. 내 나이에 맞춰서 준비해뒀지. 준호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죠.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럼 널 위한 거야. 민지는 옷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이 입던 헌 옷만 입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아빠. 그 말에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각종 나물들. 천천히 먹어. 체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맛이 없니?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20년 만에 먹는 진짜 집밥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담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민지는 천천히 먹었어요. 하지만 곧 속이 거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은 위가 놀란 것 같았죠.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민지야. 준호가 쓰러지는 민지를 받았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어머니, 민지가 열이 나요. 아이고, 우리 아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안고 방으로 뛰었어요. 할머니는 물수건과 해열제를 가져왔죠. 병원에 가야. 지금은 새벽이라. 일단 열을 내리고 아침에 가자. 민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열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렸죠. 안 돼. 때리지 마. 아파요. 잠꼬대에 준호와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학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있어. 준호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밤새 두 사람은 민지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갈아가며 열이 오르면 약을 먹이고 악몽을 꿀 때마다 토닥였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내렸습니다. 민지가 눈을 떴어요. 옆에는 준호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죠. 손은 여전히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침대 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 자신을 밤새 지켜준 사람들, 아프다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아빠, 작게 불러봤어요. 준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아프면 아픈 거지. 준호가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열은 완전히 내린 것 같았죠. 배고프지? 죽이라도 먹을래? 네. 할머니도 깨어났습니다. 민지가 일어난 걸 보고 안도했죠. 우리 민지, 이제 좀 나은 거니? 네, 할머니. 죄송해요. 또 죄송하다고 하면 할미가 혼낸다? 할머니가 애정 어린 눈으로 민지를 봤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민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따뜻함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조금씩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밥이 기다렸고 할머니의 미소가 있었죠. 아직도 꿈 같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민지야, 어제 연락이 왔어. 박진수가 잡혔대. 숟가락을 든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 일주일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내가 준 USB 덕분에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됐어. 하지만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민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대면 조사가 필요하대. 내가 직접 가서. 가겠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꼭 가야 하니?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직접 가야 해요. 끝을 내야 해요.
민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경찰서로 가는 차 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민지의 손을 잡아줬죠. 무서우면 언제든 나가도 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민지 씨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민지가 준 USB에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법 대출로 고통받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취조실로 가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를 봤어요. 철창 너머에 앉아있는 박진수를. 20년 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오랜만이네, 민지야.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서웠죠. 하지만 민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고. 박진수 씨. 민지가 그를 부르자 진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쳤구나. 아버지라고 불러. 고함 소리에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20년의 습관이었죠. 그 소리에 움츠러드는 것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진수를 바라봤죠.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수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죠. 내가 널 20년이나 키웠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납치했죠.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5살짜리를 납치해서 20년 동안 가뒀어요. 학대하고 때리고 굶기고. 그게 다 교육이었어. 너같이 버릇없는 년을. 쾅!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가 폭발했어요. 감히 내 딸에게. 형사가 말렸어요. 준호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죠. 민지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시 진수를 봤어요. 왜 그랬어요? 왜 절 그렇게 학대했죠?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학대? 그게 학대야? 난 널 딸처럼 키웠어. 딸이 보험금 대상이었나요? 민지의 말에 진수가 멈칫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 명의로 이민지 씨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이 5건이나 있더군요. 총액이 10억이 넘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장기 매매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들. 상품은 25살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네요. 민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품이라니. 자신을 상품이라고 불렀다니. 설마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을 그런 목적으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어요. 어디가? 아직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민지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진수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당신 딸 박민지는 오늘 죽었어요. 난 이제 이민지예요. 이준호 회장의 딸 이민지. 그 말을 끝으로 민지는 취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준호가 재빨리 민지를 받쳤죠.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했어. 아빠. 민지가 준호의 품에 기댔어요. 이제야 끝났습니다. 20년의 악몽이 끝났어요. 한 달 후 법정. 민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와 할머니 그리고 진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습니까? 검사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민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맞았던 일들을, 굶주렸던 날들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것을, 친구 하나 사귈 수 없었던 외로움을, 여기 보이는 상처들 다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민지가 팔의 흉터들을 보여줬어요. 법정이 술렁였죠.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늘 이랬어요. 진수는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는 뻔뻔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매일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지.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훌쩍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민지가 진수를 봤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민지는 준호와 할머니에게 갔어요. 그들은 민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끝났어, 민지야. 이제 정말 끝났어. 고생했어, 우리 민지. 민지는 그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민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시원해요. 뭐가? 마음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해요.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아빠. 민지는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래만 남았죠.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새 집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의 미소가 기다렸고 저녁이면 아빠와 함께 산책을 했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준호의 서재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빠, 이 책 봐도 돼요? 그럼 뭐든지 봐. 준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책장을 둘러봤어요. 경영 서적부터 문학 작품까지 다양했죠. 그때 책장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이건 뭐예요? 민지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 그건.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내 물건들이야. 제 물건이요?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어요. 안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 색이 바랜 머리끈, 그림 일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오르골 조각. 이게 뭐예요? 민지가 오르골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반쪽만 남은 오르골이었죠. 분홍색 발레리나가 서 있을 자리도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가 5살 때
내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제가요? 응.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했지. 아빠 생일 축하해요라고 쓴 카드도 있었어. 준호가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하트도 그려져 있었죠. 민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깨진 거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사라진 날, 유치원 가방에서 이것만 발견됐어. 깨진 채로. 아마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요. 민지는 오르골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민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거 보세요. 민지의 손에는 또 다른 오르골 조각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인지 버릴 수가 없었죠. 박진수가 몇 번이나 버리라고 했는데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이것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날 사랑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사람은 오르골 조각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딸깍, 완벽하게 맞았어요. 20년 만에 오르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홍색 발레리나도 제자리를 찾았죠. 준호가 태엽을 감았어요. 띵띠리링,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멜로디였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이 노래. 흐릿하지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 손을 잡고 가게에 가서 오르골을 고르던 날. 예쁜 포장지에 싸서 뿌듯해하던 마음. 아빠가 좋아할까? 이거 아빠가 좋아할까? 어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이걸 봤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으면서. 준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예요? 널 찾은 기록들이야. 실종 신고서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마다 냈던 것 같았어요. 탐정사무소 계약서도 있었고 고아원 방문 기록도 있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전국을 돌았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아원도 다 가봤어.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별로 합성한 민지의 예상 사진들. 10살, 15살, 20살의 모습들이었어요. 매년 만들었어. 지금쯤 이런 모습이겠지 하면서 민지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아버지의 사랑이. 미안해요, 아빠. 더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준호가 민지를 안았어요. 내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 오르골 조각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 준 것만으로도.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죠?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나 봐. 그래서 범인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게 둔 거겠지. 반쪽은 현장에 떨어뜨리고 민지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었구나. 이게 아빠와 연결된 끈이었구나. 오르골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20년의 시간을 넘어 분열을 이어주는 소리였죠. 아빠,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오르골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어머, 이게 뭐니?
완성된 오르골을 보고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걸 민지가 가지고 있었다고? 네, 할머니.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이네. 정말 기적이야. 하늘이 우리 민지를 지켜준 거야. 세 사람은 오르골을 중심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오르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이제 이걸 거실에 둬야겠다. 준호가 말했어요. 왜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증거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싶어. 민지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20년 전의 나를 만났다. 5살에 내가 간직한 사랑을 발견했다. 그 작은 조각이 나를 지켜줬구나. 아빠를 잊지 않게 해줬구나.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는 오르골을 다시 한번 감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왜 그토록 외로워도 견딜 수 있었는지, 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마음 한구석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깨진 오르골처럼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깨진 오르골이 다시 노래하듯이 민지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잘 자요, 아빠. 문 너머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민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르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 박진수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나왔어요. 민지는 TV를 조용히 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민지야, 아침 먹자. 할머니의 부름에 민지가 식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대학 원서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원서 접수하는 날이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드디어예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꿈이었죠. 정말 경찰이 되고 싶니? 힘든 일인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고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의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준호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원서 접수를 마치고 돌아온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가족여행. 내가 집에 온 후로 처음이잖아.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평생 꿈도 못 꿔본 일이었죠. 어디로 가요? 제주도 어때?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좋아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안. 민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죠.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으니까요. 무서워?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설레요. 정말이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설렜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와, 공기가 달라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제주도는 공기부터 다르지.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민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푸른 바다, 돌담, 감귤 나무들. 모든 게 새로웠죠. 아빠, 저기 멈춰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민지가 외쳤어요. 준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려 바다로 뛰어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바다다. 23살에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민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조심해. 준호가 뒤따라왔어요. 민지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죠. 시원해요. 민지가 깔깔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죠. 준호와 할머니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렇게 맑게 웃는 민지를 보니 20년의 시간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죠. 사진 찍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녁은 흑돼지 구이를 먹었어요. 민지는 처음 먹어보는 제주 음식들에 감탄했죠.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요? 아직 먹을 게 많아. 내일은 해물탕 먹으러 가자. 준호가 말했어요. 민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뭐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주셔서요.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더 고맙지.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줘서.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 한라산도 올랐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곳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할머니가 챙겨주는 간식, 셋이서 나눈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게 보물 같았죠. 서울로 돌아온 후 민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찰대 시험이 다가왔어요. 시험 전날 밤 민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죠.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못 자니? 준호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좀 긴장돼요. 당연하지. 큰 시험인데. 준호가 민지 옆에 앉았어요. 아빠, 제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인생은 길어.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니까 분명 잘할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딸이 누군데? 아빠의 믿음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건강한 얼굴색, 반짝이는 눈빛, 자신감 있는 표정. 준비됐어? 준호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현관에서 민지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가만히 있어. 준호는 민지의 운동화 끈을 정성스럽게 묶어줬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에 못 해준 거야. 유치원 갈 때마다 해주던 건데.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신발끈을 다 묶고 일어선 준호가 민지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와. 파이팅. 우리 민지 할 수 있어. 할머니도 응원했어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민지의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준호와 할머니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우리 민지 정말 씩씩해졌어. 그러게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요. 두 사람은 민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버스 안.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버스가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수험표를 들고 꿈을 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박민지는 사라졌지만 이민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밝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햇살이 눈부셨어요. 민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시작을 향해